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6일 저녁 6시 20분입니다. 신규 강의가 오픈이 돼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자바 쪽 강의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독하게 시작하는 자바 파트 3를 오픈을 했습니다. 파트 3에서 다루는 내용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일단 상하로 나누어서 오픈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일단 상편에 대한 걸 이제 촬영도 끝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인프런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돼서 좀 안내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선은 좀 지금 강의를 연지 몇 분이 안 됐는데 벌써 구매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파트 2에서 그 오류를 제보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오류 제보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개인정보니까 불러드릴 수는 없고 총 5분이거든요. 그때 5분입니다. 5분, 5명에게는 제가 무료 수강권을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료 수강권을 별도로 발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직권으로 수강자 등록을 해드릴 겁니다. 수강자로 등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공개될 때 그렇게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5분 저한테 이메일 보내셔서 회신 받은 분들은 구매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수강자로 등록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구매를 하셨다면 지금 빨리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3는 진짜 딱 그 한 가지 주제만 다뤘습니다. 뭐냐면 멀티스레드하고 동기화입니다. 이 부분을 대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나 해서 대단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론만 좀 만들고 그것만 설명 좀 하고 예제 좀 잘 만들어 가지고 그냥 12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었어요. 지난해 2024년 12월에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뭐 요거 잠깐 여담입니다만 12월 3일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날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쩌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좀 나이를 먹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공포. 뭐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한 일주일은 거의 패닉 상태였던 것 같고요. 진짜 그냥 무서웠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네, 진짜 약간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네. 특히 이제 선포되고, 이제, 애들 재워놓고, 저 혼자 진짜 엄청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 애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한 3주 후딱 가고 없고, 그 바람에 아무튼 이게 원래 12월에 오픈할 예정이었다가 요게 이제 1월로 좀 밀렸고요. 그래서 1월로 밀렸다가 1월에서 다시 지금 다듬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상의 검증 때문이었습니다. 내용 검증 때문이었는데 네, 그래서 좀 검증을 거쳤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오류가 있겠죠. 네, 제보해 주시면 다음번에 또 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보해 주신다면 다음 파트 3 하편 무료 수강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멀티스레딩에 관한 얘기 대략 한 10시간 정도 다루게 되고요. 뭐 제 성격상 내부 뜯는 거 좋아해가지고 JVM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조와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걸 검증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이제 그 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패닉 상태 한 두어 달 그렇게 제 인생에서 뭐가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말씀 한번 드리고요. 파트 3에서 이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의 핵심은 이제 시스템 활용에 관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레드하고 멀티스레딩 환경과 동기화 이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파일 입출력 부분하고 소켓을 별도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잘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뭘 다르냐? 일단 멀티스레드하고 동기화인데 이거를 구현하느라고 이제 그 자바 메모리 모델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그래서 이 JVM 내부겠죠, 당연히. JVM 내부에서 이제 그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스레드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이 스레드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쓰는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워킹 메모리를 쓰고 있고 이 스레드들이 쓰는 메모리를 몽땅 묶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것과 별도로 이제 그 메인 메모리 해가지고 다른 형태의 총괄적으로 그 전체를 관리하는 메모리 체계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플러스 이제 JVM 내부에 이제 힘 영역이랑 뭐 각종 메모리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과 이제 결합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합해서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어찌되었건 각 스레드마다 워킹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고 이것에 관해서 이제 동기화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 레벨에서 여러 가지 좀 확인하고 검증하느라 시간이 좀 꽤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틀린 정보를 드리지 않으려는 몸부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고민을 하다가 다뤘어요. 제가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제 카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티저 같은 기본 자료형에 대한 이제 원자성 부여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설명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C++ 계열 강의를 제가 이제 보완을 좀 하든지 뭐 부록편을 만들든지 하면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그 JVM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터가 존재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카스 개념이 의외로 이제 그 괜찮거든요. 문제가 잘 안 나요. 예, 그 뭐 ABA 쪽 ABA 프로블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C나 C++는 이거 잘 따져봐야 돼요. 뭐 캐싱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메모리 아키텍처가 다르잖아요. 네이티브 코드랑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CPU 캐시 따위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CPU 캐시를 고려한다? 네, 자바가 네,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캐시 얘기가 나오는 거는 CPU 수준이고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레벨인데 특정 하드웨어에다가 종속되는 코드를 자바가 탑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의존성은 이제 JVM 수준으로 제한이 되고 그걸 이제 추상화시킨 아키텍처가 이제 자바 메모리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베이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카스가 좀 구현하기가 상대적으로 C++에 비해서는 좀 쉽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결론은 그냥 그래서 하는 김에 그냥 다 하지 뭐 해가지고 그 스핀락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스핀락을 구현하는 것부터 카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락프리 Q를 구현하는 것까지 이제 그냥 예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배제된 부분이 뭐냐면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진짜 여기는 그냥 정말 소개만 했습니다. 소개만.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냥 주의만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멀티스레딩이라는 부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사용 방법이나 좀 알고 몇 가지 유의사항만 좀 고민하시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스레딩 방법에 대한 어떤 문법이라든지 어떤 클래스 써서 어떻게 코드 작성해야 되는지 간단한 기법을 뭐 예제 정도로 보여드리는 이제 요거에 이제 초점을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기본적인 부분은. 그 다음 이론적인 부분에서 좀 강조했던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JVM 내부하고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락 관련된 거. 그러니까 동기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JVM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대단히 특수합니다. 대단히 재밌고 다수의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들이 이제 이런 비슷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요거 사실 파트 2에서 이제 객체 그 메모리 레이아웃 할 때 이제 내용은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락 플래그에 대해서 이제 좀 제대로 다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 예약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싸잡아서 이제 모니터 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가 내부는 또 어떻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뭐 그런 얘기 잔뜩 했습니다.
그리고 뭐 멀티스레딩이 필요한 이유는 또 뭔지 그런 얘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데 자바 메모리 모델 틀릴까봐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잘못된 건 없는지, 네, 뭐 이런 부분 뭐 신경 썼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름 또 좀 신경 쓴 건데 속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화 기법이 있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부 구조 얘기 많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좀 그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늘상 요구하는 게 이제 차별성이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라. 그러니까 문법만 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문법밖에 몰라요. 그래서 멀티스레딩 이슈가 어떻고 뭐 동기화가 어떻습니다. 뭐 이런 얘기야 뭐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몽땅 싸잡아 가지고 모아서 활용을 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게 결과, 그러니까 성능 비교 같은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는 수준, 쓸 줄 안다를 넘어서서 이제 성능을 논하는, 그래서 뭐가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 가벼운 락 방식, 그러니까 라이트웨이트 그 락킹 방식이죠. 그런 락 방식이 스핀락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스핀락이 좋다고는 하지만 저거 잘못 구현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치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고요. 예제 상태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제가 이런 걸 굳이 했던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요런 거를 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만들어서 넣으시기를 좀 바랬습니다. 그런 걸 바라고 이제 넣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락프리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구현해서 보여드리긴 해요. 전체 예를 하나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큐에다가 이제 새로 데이터를 이제 그 어펜드에서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성능 비교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꺼집어내는 부분, 그래서 리무브까지 하는 부분은 뭐 각자 필요하다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되겠다. 뭐 어렵지 않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수업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수업 내용은 그러니까 멀티스레드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기초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슬립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우연의 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네. 예, 저거 말고 이제 그 메모리 동기화 가지고도 이제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는 요런 짓거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제가 슬립이랑 이거 가지고 이제 랜덤 추출해 가지고 뽑기 프로그램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성능 비교할 때 요런 거 해볼 때도 가능하다. 수치가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 얘기할 때는 이제 뭐 JVM 내부 얘기 이제 잔뜩 꺼내서 구조가 어떻게 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했습니다. 특히 그 메모리 가시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바 메모리 모델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좀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좀 썼는데 이 부분에서 뭐 제가 확인을 많이 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어떤 강의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 자바 강의에서 이런 부분을 잘 안 다루시거나 다뤄도 조금 제가 설명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다.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레드 동기화 부분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능 얘기 엮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이제 한번 써먹는 방식으로 이제 요거 연결 리스트를 직접 구현을 한 다음에 네, 간단히 구현해가지고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어떤 오류가 나는지 그래서 이제 동기화 시켜보고 그 다음 카스 넣고 어떻게 해서 성능 비교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예,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릭에 대해서는 진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잘 쓰자입니다. 잘 쓰자. 딱 요거 관점에서 가볍게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얼마 안 됩니다. 어쨌든 10시간 정도 분량인데 굉장히 좀 열심히 만들었다. 네,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사로서 이런 강의 오픈할 때 매번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또 평가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좀 마음이 네, 좀 조마조마해집니다.
자, 하편 예고해 드릴게요. 이거 언제쯤 나올 예정이냐면, 하편은 지금 이미 지금 그 강의 자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3월, 이제 2025년 이제 3월에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내용상에서 오류가 좀 중간에 발견된다거나 다른 문제가 난다면 4월까지도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3월 중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루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입출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소켓이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소켓의 본질은 뭐냐면 이건 파일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에 관한 이제 네트워크나 뭐 블라블라 다른 것들에 관한, 그러니까 뭐 사실 블루투스 소켓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네트워킹이라고 부를 만한 것에 통상적으로 소켓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 이게 본질적으로 어쨌든 파일이기 때문에 다루는 데이터는 스트림 형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트림 IO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파일 압출력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는 개념을 섞어서 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뉴 IO 나오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소켓으로 넘어가고, 뭐 간단한 이제 서버를 좀 하나 개발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플러스 알파를 어디까지 가져가나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스레드를 묶을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상편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제외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레드를 어떤 풀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그룹형화해서 이제 관리하는 기법이 있는데, 관리 기법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넣을까 말 거냐 요거 고민하고 있는데, 뭐 가급적이면 괜찮은 걸로 이제 풀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는 정도는 보여드려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를 좀 스레드 풀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의 성능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내용들은 지금 최대한 포함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뭐 그냥 별로 다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시간 걸릴 게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좀 해결되지 않은 이슈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제 생각대로 진행이 안 돼주면 4월로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3월에 이제 바로 열어서 또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강의를 열어서 지금 아마 30% 할인이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대략 한 2주 정도 할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폰 언제 올려주냐, 할인 언제 하시냐, 뭐 이런 얘기 질문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이미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 강의 오픈 할인이 진행되니까 제가 올리지 않았다, 그런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직업이 강의죠. 네, 제 직업이기 때문에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앞으로도 뭐 제가 할 일 뭐 있습니까? 열심히 잘 성의껏 준비해서 뭐 저 하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라, 성원해 달라 뭐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